안녕하세요. 위켄드 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액트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훅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하나로 유즈 스테이트 그리고 리액트의 스테이트 관리 박살낼 수 있도록 제가 예시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액트 시작하신 분들 자바스크립트 걸음마 뗐더니만 이런 게 생기죠. 엄청 어렵죠. 네, 처음에 자바스크립트를 하다 보면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훅이라는 건데요. 훅에서도 가장 처음 배우는 것이 바로 유즈 스테이트죠. 유즈 스테이트. 스테이트를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설명드리기 전에 바로 들어가기 좀 그렇고 이전에 원형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먼저 그 전에 대충 개념을 좀 잡고 가야겠죠. 리액트를 처음 배우시는 분은 중에서 클래스 형태로 이제 배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새는 다 함수 컴포넌트라는 걸 배우거든요. 함수형 아닙니다. 함수형은 잘못된 용어고요. 함수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뭐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저는 함수 컴포넌트라고 부를 거예요. 함수 컴포넌트가 있는데 어떻게 쓰죠? 처음에 이제 리액트를 이제 불러오고 요거는 이제 요새는 안 써도 되죠. 안 써도 돌아가니까 여기에 펑션이라고 쓰고 펑션이라고 안 써도 되죠. 이 전체가 그냥 함수 형태면 되는 겁니다. 함수 형태에다가 대문자가 들어가야죠. 컴포넌트는. 그리고 여기다 컴포넌트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익스포트 디폴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제 익스포트 디폴트를 함수 앞에 직접 써도 되고요. 이게 이제 디폴트로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뭐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알려주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좀 저는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메멘토라고 아십니까? 영화 메멘토? 영화 메멘토가 어 이게 예전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예전에 이제 찍었던 영화인데 이 영화 주인공이 계속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자기 기억이 계속 까먹어요.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리셋되고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리셋되고 방금 본 것도 까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이 그걸 잊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신을 보면서 자기의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명작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리액트랑 굉장히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리액트도 새로 렌더링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울 때 리렌더링이라고 부르죠. 리렌더링. 리렌더링 자체를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렌더링이 새로 되면 값이 전부 다 초기화됩니다. 왜냐하면 렌더링이 되는 순간 그 컴포넌트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값을 다 다시 잊어버려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로딩하게 되거든요. 그럼 로드를 하면은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초기화되니까 그 초기화되지 않도록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몸에다가 문신으로 새겼어요. 그럼 리액트에서는 어떻게 그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유즈 스테이트라는 걸 쓰는데 유즈 스테이트를 어쩔 때 쓸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문신으로 설명한 것처럼 컴포넌트가 다시 그려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기억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초마다 1초씩 보여주는 카운터. 예를 들면 우리가 초시계 같은 거를 홈페이지에서 만든다고 치면은 1초마다 그게 다시 그려져야겠죠.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초 단위로 그려져야겠죠. 그러면 1초마다 화면을 다시 그리고 그 숫자를 하나 올려라. 그런데 그 숫자가 60이 되면 61이 아니고 분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61초라는 건 없으니까 1분 1초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로직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예시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항상 많이 쓰는 카운터 같은 게 있죠. 카운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막 클릭을 하면은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렌더링이 다시 되면서 다시 그리면서 기존에 있던 변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죠. 다른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사용자가 폼을 입력했을 때, 자, 아이디가 있어요. 여기 아이디가 있고, 이거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여기를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할 때, 입력하는 것 자체가 화면에 반영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력을 할 때 그 입력 값이 바로 직전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컴포넌트를 그리면서 거기에 뷰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자가 폼을 입력했을 때 화면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 전의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예시가 있을 때, 뭐 수많은 예시를 들 수 있겠죠. 홈페이지가 다시 그려지면서 데이터를 기억해야 되는 경우는 예제로 따지면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메멘토의 같은 주인공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통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즈 스테이트를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익스포트 디폴트가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특정 변수나 함수 이렇게 유즈 스테이트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딱 요것만 가져와서 쓰겠다. 이게 익스포트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중괄호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중괄호를 가지고 올 때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영화에서 문신이 바로 리액트에서는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스테이트 상태. 그래서 상태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바로 들어가기 전에 예시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즈 스테이트의 원형이에요. 원형. 리액트는 라이브러리죠. 페이스북을 만든 메타라는 회사에서 만든 라이브러리입니다. 프레임워크 아니죠. 라이브러리는 내가 코드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코드를 부르는 거예요. 프레임워크는 내 코드가 불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딱 봐도 엄청 복잡해 보이죠. 머리 아픕니다. 이게 다 보기 싫어 보기 싫어.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 부분을 왜 봐야 되냐면요. 어떤 값 한 개와 디스패치라는 함수 같은 게 리턴되는 게 있습니다. 네, 요게 지금 리액트 진짜 실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실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가 구현해놓은 코드고요. 이게 리턴 값인데 우리가 이제 유즈 스테이트를 쓰면은 저렇게 리턴이 됩니다. 요 꼴로 리턴이 돼요. 우리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를 보니까 어떤 훅이 불렸을 때, 훅이라는 건 지금 유즈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유즈 스테이트 부를 때 최초 기억해야 될 최초 기억, 그러니까 이전 기억이에요. 원래는 이전 기억이고, 이전 기억, 최초 기억이 아니죠. 이전 기억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함수에 어떻게 기억을 엎어칠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요게 함수예요. 요게 펑션이에요. 펑션이고 요거는 그냥 특정한 값입니다. 값. 그 값이 배열일 수도 있고 객체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원하는 대로 자바스크립트 코딩하기 나름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유즈 스테이트의 원형이다. 그게 이거의 엄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를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이건 리액트 강좌가 아니죠. 유즈 스테이트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거 영상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시 코드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시 코드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이 영상 하나 찍으려고 제가 개발하다가 제 거 제품 개발하다가 9개의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리액트를 시작하신 분들이 리액트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제가 9개의 예시를 통해서 유즈 스테이트 아예 박살 내겠습니다. 박살. 여러분 정말 다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정말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일단 리액트에 대한 설명을 안 할게요. 왜냐면 우리 리액트를 쓸 줄 안다라는 가정하에서 훅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첫 번째 예시. 그 전에 프로젝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요거 있죠. 요거. 네. 이 이렇게 막 보면 이제 뭐 H2 태그인가 그런데 요거 기준으로 요게 나뉘는 거거든요. 이게 1번 스테이트가 여기입니다. 컴포넌트. 2번이 여기 컴포넌트 여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에 보시면 9번째까지 제가 만들어 놨어요. 네, 9번째까지 해놓고 요거 조금 짜증나니까 오른쪽으로 넘겨버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9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즈 스테이트 사용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어려워 보이는데 자,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 유즈 스테이트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조금 글자를 조금만 키울게요. 네, 조금만 키우고 여러분도 보시기 편하게 좀 키우고. 그래서 유즈 스테이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이게 첫 번째 거죠. 요거 옆 번째 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플러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플러스를 하고 싶은데 플러스를 할 때마다 이게 새로 고침이 되면서, 자, 요 부분에 이거 이제 아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아래는 없습니다. 지금 무시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시합니다. 요 부분의 컴포넌트가 지금 이거죠. 이 컴포넌트가 내가 이거 버튼을 딱 누르면 요게 새로 고침되면서 이게 플러스 1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내가 누르면 다시 2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가고 싶은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유저 스테이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쓸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를 작성했고 두 번째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요거 함수예요, 함수. 요 함수고 요거는 변수입니다. 변수고 여기서 뭐 변수인데 상수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괄호, 대괄호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배열이에요. 아까 그 배열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초기 값, 처음에 이 영화 주인공이 탄생할 때, 이 컴포넌트가 탄생할 때 문신을 뭐라고 막는다? 0으로 막는다는 거야, 0으로. 네. 너는 태어날 때 최초 기억이 무조건 0인 거야, 0. 이렇게 해서 0을 처음에 최초 기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 0을 어떻게 그렸냐? 여기에 그린 거예요. 여기 숫자 값하고 카운트에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 컴포넌트는 처음에 탄생을 딱 하자마자 이 카운트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출력을 할 때 제가 입력한 0을 출력하겠죠. 이렇게 0을 처음에 받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넣을 거고, 그럼 이 카운트는 그대로 나중에 여기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가 분명히 안 봐도 p 태그라는 거고, 패러그래프 태그 안에 숫자 값이라고 제가 입력한 하드코딩한 한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카운트라는 자바스크립트 변수가 들어가서 지금 출력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스타일은 필요 없죠. 이거는 CSS니까. 그러면 제가 구현한 거 볼게요. 어떻게 하냐? 버튼을 눌렀을 때 특정 함수가 실행되게끔 합니다. 특정 함수가 실행되게 할 건데 그 자체 안에다가 함수를 직접 넣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setCount라는 함수를 넣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함수에 함수는 보통 어떻게 되죠? 펑션 안에는 파라미터가 들어가죠. 파라미터가 들어가죠. 이 파라미터가 제가 다음에 바꾸고 싶은 로직을 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했을 때 뭐 하고 싶은 거죠? 플러스 1을 하고 싶은 거예요. 플러스 2 하고 싶으면 2 적어도 되고요. 플러스 3 하고 싶으면 3원 적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플러스 1을 적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을 넣습니다. 그 넣은 것을 여기다가도 똑같이 온클릭을 했을 때 그냥 함수로 넣었고요. 이 함수를 요거는 다른 거죠. 요거는 그냥 제가 리셋한 거예요. 함수를 직접 넣었고요. 눌렀을 때마다 이 함수를 실행해라. 아니면 내가 지정한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도 함수명을 쓸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함수를 쓴 거랑 이렇게 이름을 쓴 거랑 정확히 지금 똑같은 로직입니다. 분리했냐 같이 쓰냐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1을 누르면 플러스 1이 다시 그려지면서 기존 거는 다시 엎어쳐지죠. 플러스 1 되면은 지금 플러스 1이 됐죠. 그러면 요 카운트는 아까 플러스 1 한 것이 다시 카운트로 옵니다.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0이라는 걸 문신을 새겨놨어요. 근데 이걸 지워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1 된 값을 다시 문신으로 넣고 여기가 전체가 새로 고침됩니다. 그러면 얘는 처음에 1만 가지고 0 가지고 있었던 게 1로 바뀌었죠? 그 1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이 오는 겁니다. 네, 이거를 똑같이 했죠. 제가 지금 버튼 누른 거는 리셋 다음 버튼이니까 요겁니다.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를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눌러보면 똑같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분리하거나 안 했었거나 똑같이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라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당연히 되죠.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요건데요. 자, 제가 지금 플러스 4를 하고 싶은 겁니다. 플러스 4를 할 때요. 여기다가 그냥 플러스 4 하면 되는데 그냥 심심해서 제가 카운트 1을 4번 한 겁니다. 심심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자, 심심해서 해봤는데 요거 한번 동작시켜 볼게요. 눌렀을 때 플러스 4가 안 됩니다. 플러스 4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렇게 하나에다가 다 몰빵을 쳐놨을 때 물론 이제 요걸 다 인식을 하긴 하는데 리액트 내부의 구조를 다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쓰면은요. 플러스 1이 되는 거에 대한 이벤트의 스케줄링이라고 해서 그냥 너 플러스 1 되는 거야 라고 예약을 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약이 나중에 리렌더링 되면서 예약하는 것을 풀어주면서 리졸브 하면서 얘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가 지금 다 이미 0인 상태라는 거고 이거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쓰면 동작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플러스 1만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플러스 4 하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뒤에 예제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 숫자 플러스 1을 할 때는 이렇게 0을 처음에 가져다가 주면 얘가 자동으로 0으로 채워지고 set count에 플러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이너스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예시의 목표였고요. 요거 변수명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뭐 const a 뭐 set a set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 앞에 있는 카운트는
내가 원하는 변수니까 조금 변수를 알아보기 쉽게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set이라는 거는 이걸 눌렀을 때 이게 바뀐 set을 한다. 뭐 get하다, set하다 할 때 그 set인데 값을 넣는다라는 형태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꼭 이걸 따르실 필요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관례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첫 번째 예시 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바로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시를 하기 전에 요거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해보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문자를 하고 싶습니다. 문자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요거 일단 스타일이니까 필요 없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함수를 입력한 겁니다. 함수를 뭘 입력을 했냐면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자 여기 리턴 부분을 봐야 되죠. JSX가 리턴 되는 부분. 제가 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여기다가 문자를 입력하고 싶어요. 자 이제 요거 다 안 보는 겁니다. 안 보고 두 번째만 보시는 거예요. 여기만. 제가 지금 문자를 입력하고 싶은데 문자를 입력을 할 때 그냥 어떤 거를 입력을 하면은 얘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친 거에다가 뒤에 거를 붙여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여기다가 유지시키고 싶은 거예요. 유지. 자, 안녕하세요를 칠 때요. 안녕하세요가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당연히 보이는 거 아닌가요 싶은데 그렇지 않죠. 리액트에서는 안을 치는 순간 이응을 치는 순간 이응을 기억을 못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리렌더링 되면서 이게 초기화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응을 기억하고 있다가요. R을 붙인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안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잘못된 거죠. 안이라는 걸 썼고 그리고 이제 0이라는 걸 썼고 이런 식으로 쓴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 함수에 넣을 때 이 다음 문자를 입력받은 문자를 다시 세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팅하면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처음에는 인풋에 이게 저는 그냥 네이밍 인풋 했어요. 그리고 셋 인풋 했어요. 이거 네이밍을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에 저는 빈 문자를 넣었습니다. 빈 문자를 안 넣으면 여기에 뭔가 기초값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안녕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저장을 하는 순간 여기다 안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지금 입력되고 있는 값이죠.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입력되고 있는 값 여기다가 반영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입력한 거를. 자, 그래서 이거는 스타일이니까 필요 없고 스타일 다 접어버리자. 자, 스타일 다 접을게요. 요 함수만 볼게요. 보면은 핸들 체인지라고 했어요. 함수 그냥 함수명 원하시는 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콘솔 로그 이거는 이벤트 한번 찍어보려고 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set input 요거를 갖다 놨어요. 이렇게 여기다 내가 이거를 다음 너의 기억 속에 새길 거야 라고 너의 기억 속에 너가 지금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으니까 그 지우개 안에다가 내가 R로 새겨버릴 거야 라고 하고 여기 화살표라는 문자를 넣고 여기 안에 이 타겟 밸류라고 했어요. 이 타겟은 이거 아시죠? 자바스크립트는 이벤트 기반이죠. 왜냐면 유저가 뭘 할지 모르니까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이벤트가 빵 발생하면 그 이벤트에 대한 함수를 발생시키고 그 함수에 대해서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할지 로직을 작성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바스크립트 강의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내가 입력을 해볼게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이벤트를 받아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버블 뭐뭐뭐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뭐죠? 여기 안에 이 많은 이벤트 중에 타겟 여기 타겟 들어갔잖아요. 타겟 어디 갔어? 여기 저 타겟에 점 밸류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거를 다시 너희 머릿속에 넣어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아래다가 지금 이거를 칠 때마다 핸들 체인지가 되죠. 체인지 인풋의 온 체인지는 뭐죠? 요 필드가 바뀔 때마다 뭔가 입력이 되든 지워지든 막 바뀔 때마다 체인지 될 때마다 이게 생기는 거죠. 여기가 실행되는 거죠. 핸들 체인지를 부릅니다. 실행돼서 뭔가 바뀌면 바로 부르죠.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밸류를 다음 거를 다시 기억시키고 그 기억시키고 있는 값을 여기다가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게 여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입력되고 있는 값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말하면 실시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이제 스케줄링 하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뭐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이론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출력을 바로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두 번째 문자에 대한 예시입니다. 조금 어렵지는 않죠? 이거 뭐 굉장히 심플한 이그젬플이니까 어려운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치 한번 하고 3번 예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은 배열입니다. 배열이고 잠깐만요. 커밋 한 개 나오네요. 아, 요거는 제가 그냥 써놓은 거네요. 네, 불변성 유지하는 거.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도 이 코드를 작성한 지 좀 돼가지고 봐야겠네요. 이게 보면은 여기에는 0 프라이머리 키를 놓은 거 보니까 리스트를 추가하는 게 그렇네요. 네, 자 이거 보면은 스타일은 무시할게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뭔가를 글자를 쓰고요. 애들을 딱 누르는 순간 여기 아래다가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안 애드 0 애드 하 애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아래에 리스트를 추가하고 있죠. 리스트 맞죠? 그렇죠? 어노더 리스트에다가 리스트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그를 추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새로 고침하면은 이제 다시 그려오니까 자바스크립트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자, 너가 기억할 거는 이제 몸에다가 문신을 두 개 새겨야 돼. 문신을 자꾸 뭐가 뜨네요. 문신을 두 개 새겨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네임을 새겨야 되고 두 번째는 아티스트를 새겨야 돼. 라는 거예요. 아티스트가 뭐냐면은 제가 이거 코드를 가지고 올 때 처음에는 가수 이름 적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티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 예술가 이름을 적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술가 이름을 적을 거고 여기서 보면은 리스트를 추가를 할 때 인풋이 있죠. 인풋은 onChange가 될 거고요. 이 onChange 된 거에는 setName이 될 겁니다. setName이 뭐죠? setName은 지금 나의 이름을 기억해줘 라는 거죠. 기억해줘. 기억하고 있으면 이 name이 계속 바뀌면서 제가 작성한 가장 마지막 안녕 이렇게 적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수 SES 라고 적었어요. SES 핑클이나 이런 거 적었어요. 적으면 그 가수의 이름을 얘가 이미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저는 이거를 지금 리스트로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이 전체가 리스트인 거예요. 리스트. 최초에 기억을 해야 되는 아티스트라는 변수 자체가 빈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빈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리스트에다가 값을 추가해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다가는 그 리스트의 맵을 돌면서 그 맵을 돌 때 원소 하나하나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것을 li라는 태그에다가 키는 artist.id를 넣고 그 artist id에다가 플러스란 거를 앞에다가 추가하고 뒤에는 artist name을 적어줘 라고 한 겁니다. 자, 천천히 한 번씩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원하는 거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 아래로 추가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리액트에서는 리스트를 추가를 할 때 id 값을 넣어야 돼요. id 값을 왜 넣어야 되는지는 다른 게시물 참조해 주세요. 이거 어떤 값이 바뀔 때 IT 기반으로 이제 리액트가 참조하는 게 있어서 근데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고유한 아이디를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바깥에다가 렛으로 선언을 해서 하나씩 추가를 해준 거고요. 추가해준 거를 또 이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여기다가 값을 넣은 겁니다. 이건 컴포넌트가 아니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추가한 것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작성을 한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네임을 했고 그 다음에 배열을 반영을 할 때는요. 배열은 우리가 알다시피 값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뭐 배열이나 객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로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거를 참조형이라고 합니다. 참조 형태로 가는데 참조 형태로 가는 배열이나 객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하나 복제를 해서 넘겨줘야 돼요. 왜냐면은 리액트는 얕은 비교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거기 내부에 오픈소스를 들어가면 오브젝트 is라는 함수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요거 이렇게 볼까요? 처음에 빈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푸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빈 배열이 있으면 아예 새로 만든 다음에 요거를 셋해줘야 돼요. 아예 새로 만든 거를 아예 그냥 셋빙을 여기서 넣어줘야 된다. 이거 두 개랑 연관이 없이 그냥 아예 전혀 다른 배열을 넣어줘야지 얘랑 다르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열을 추가를 할 때는요.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배열 안에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배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배열이 뭐죠? 바로 빈 배열입니다. 빈 배열. 이거 땡땡땡은 기존에 있는 거 복사해 오는 거죠. 복사.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거를 가져와서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키에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다시 뒤에다가 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뒤에 있는 네임을 적어서 넣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이렇게 볼게요. 처음에 배열은 어떻게 될까요? 빈 배열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애들 저거를 한번 셋을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빈 배열에서 복사가 되어 빈 배열에서 빈 배열을 복사를 했죠. 얘를 복사를 딱 해가지고 여기다 넣었어요. 빈 배열을 복사해서 넣었어요. 아무것도 값이 없죠. 그 다음에 템프 프라이머리 키에 플러스 1이 된 플러스 1이 된 1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뭘로 들어가죠? id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 객체로 들어갑니다. id로 들어갈 거고 그 뒤에는 name이라는 이름에 내가 입력한 이름의 name이 들어갈 거예요. 저는 여기다 이제 SES라고 적을게요. SES라고 적을 거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값을 다시 얘가 가지고 있겠죠. 문신으로 새겼으니까 이 아이의 새로 만든 배열을 문신으로 새겨서 머리에 딱 박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그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맵을 한번 돌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리스트를 여기다 출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SES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 아니죠? 잘못 입력했습니다. 여기 SES 하고 add를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객체는 앞에가 id고 뒤에가 두 번째가 name인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얘는 그저 출력만 한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배열 한번 확인해 봤고요. 배열까지 했습니다. 지금 숫자 했고 문자 했고 배열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새로 고침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요거를 아래로 내릴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고 여기서는 지금 폼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글자를 쓰면 그 글자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대신 이번에는 최초의 값이 객체일 때입니다. 자, 아까는 지금 이 전까지는 배열로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객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태를 여러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에서 할 때는 특히 외부에서 가지고 올 때 제이슨 형태로 많이 가져옵니다. 제이슨 형태, 그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부르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랑 비스무리한 어떤 그런 파일 형태로 가지고 오는데 그 형태를 바꾸고 나면 뭐 parse를 뭐 stringify 된 거를 뭐 parse하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 그 로직을 수행하게 되면은 객체로 소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체로 가지고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받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그럼 객체를 많이 가지고 올 때 우리가 복잡할 경우는 이제 리듀서를 쓰는데 일단은 지금 스테이트를 하는 경우니까 그러면 이렇게 객체를 받아왔어요. 받아오면 이 객체를 또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객체가 왔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객체를 값을 다시 기억을 하고 싶게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이렇게 빈 문자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빈 문자로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딱딱딱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볼 겁니다. 자, 볼게요. 지금 first name, last name, email, address가 빈값으로 처음에 주어졌습니다. 눈 뜨고 태어나 보니까 다 빈값이 주어졌어요. 빈 문자열이 주어진 속성을 가진 객체가 지금 최초의 기억이죠. 기억을 하고 여기 들어와 보니까 처음에 first name이 잠깐만요. 이렇게 좀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first name이 처음에 플레이스홀더로 돼 있고, 그 다음에 last name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돼 있고, 어드레스로 되어 있는 곳에다가 가지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값을 입력을 하면 그 값에 있는 특정 부분에다가 이것을 업데이트 쳐주고 싶다는 겁니다. 네, 업데이트 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서밋을 눌렀을 때. 그러면 여기는 제가 지금 이 4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만 업데이트 할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first name만 업데이트 하고 싶은 거예요. first name만. 자, 여기 보면은 first name만 업데이트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현재.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함수를 보면요. handle change, set form 해가지고 이 set이라고 되어 있고 이 set은 여기 있습니다. 네.
다음 기억을 할 때 앞에 배열이랑 똑같아요. 여기에 객체의 모양을 쓰고 기존에 있었던 여기서 기존에 있었던 건 뭐죠? 빈값이죠. 전부가 빈값. 빈값을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first name에 있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first name 칸에 있는 값만 가지고 와서 앞에 있는 거를 복사해라. 앞에 있는 거 어떻게 복사하죠? 앞에 있는 거 자 복사할게요. 앞에 있는 거 복사하면은 first name 뭐 빈값 다 뭐 예를 들어서 last name 빈값 다 빈값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빈값 다 들어갔죠. 빈값이 들어간 걸 먼저 복사해서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객체에다가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는 거 버리고 새로운 거 만들었어요. 복사했어요. 빈 거에다 넣으면 똑같이 빈 거죠. 여기에서 first name 부분만 이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first name 있는 부분이 바뀌겠죠. first 있는 내용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빈값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거를 셋폼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바뀐 것을 머릿속에 넣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함수가 실행될 당시에 기존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와라. 기존에 있는 게 뭔지 몰라요. 뭐 빈값이 있을지 아니면 누가 값을 넣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요것만 라스트 네임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복사를 한 객체를 넘겨줘라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작성한 걸 보면은요. 이렇게 좀 축소를 해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hey, A, B, C, D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지금 서밋하기 전이죠. 서밋하기 전에도 여기 옆에 이런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거를 가지고 왔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라스트 네임도 이렇게 하면은 라스트 네임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라스트 네임 찍지 않았어요. 한번 찍어 볼게요. 대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form 라스트 네임을 출력을 해보면 여기 DDAA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얘기는 지금 객체에 이 전부 내가 입력했었던 요 두 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리렌더링 됐어도 난 이 값을 현재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이 네 개를 건드리는데 네 개에서 입력할 때 처음에 ABCD 입력한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ABCD 입력한 게 first name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아까 복제를 할 때 두 번째 값을 복제할 때 여기로 다시 들어갈 때 first name에 ABCD가 있는 상태에서 복제가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DDAA를 넣어서 복제를 했겠죠. 그 복제한 것을 다시 리렌더링 하면서 내가 지금 기억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한 겁니다. 네. 아이고 힘드네요. 네, 지금 네 번째까지 봤죠. 다섯 번째 computed property name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새로 고침 하고요. 자, 다섯 번째는요. computed property name이라는 겁니다. computed property name. 이름이 어렵죠. 뭐 배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랑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똑같고요. 다 똑같고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first name, last name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AAA, 여기다가 BBB 입력하면 여기 있는 거를 기억을 너가 하고 있다가 여기에다가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뭐 서밋 안 하고 출력하는 이유는 뭐 서밋을 눌렀을 때 어딘가 가지고 있다가 서밋 보내면 되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기억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온체인지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온체인지로 보여주고 싶은 거고. 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까 set form 했을 때 두 가지를 했었잖아요. 첫 번째의 함수 따로. 첫 번째 함수 따로 할 때 어떻게 했죠? 다 나머지는 거 다 복사하고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바꾸고 싶은 값만 따로 넣었어요. 그죠? 두 번째 때는 어떻게 하죠? 기존에 있었던 거 가지고 와서 다 복사했어요. 복사하고 그 다음에 얘가 바꾸고 싶은 값만 했죠. 이거 만약에 여러분 인풋 필드가 100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0개면 그거 함수 100개 쓰고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온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 가져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객체에다가 얘를 복사를 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거 복사를 하고 그리고 2점 타겟 네임, 2점 타겟 네임이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네임을 가지고 와서요. 그것을 속성으로 하는 애한테 여기에 가지고 있는 밸류를 가지고 와서 업데이트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제가 지금 네임을 다 미리 그거에 맞게 적어 놓은 상태죠. 이게 이거랑 같아야 돼요. 요거랑. 그래야지 스테이트가 맞을 거니까. 그러면 2점 타겟점 네임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걸 복사하고 이거 AA를 넣으려고 딱 봤더니 요거는 지금 이벤트가 발생한 게 first name의 name이라는 first input의 name이 first name이라는 애의 네임이 우연치 않게 같은 이름이 있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밸류를 넣어서 기억해줘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요렇게 다 안 써도 네임만 맞춰주면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요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요. 요게 바로 computed property name이라는 기능입니다. 네, 자주 쓰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computed property name까지 했고요. 6번째 예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시작할게요. 그리고 6번째 새로 거치 한번 하고, 자, 여기 6번째 오면은, 자, 6번째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드디어 나왔네요. 자, 여기 보면은, 리액트. 이거 지금 이제 안 써도 동작을 하니까요. 한번 코드 정리하고.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함수를 쓰는 이유죠. 6번째 예시는. 아까 플러스 4를 했을 때는 이렇게 setCount 플러스 4를 했을 때는 숫자가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아까 첫 번째 예시랑 똑같아요. 플러스 1을 하고 싶은데 플러스 1을 하고 싶을 때 플러스 1을 그냥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쉽죠? 플러스 1. 요거는 아까 했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플러스 1이 됐는데 여기 가면은 처음에 숫자 값을 카운트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setCount가 처음에 되어 있는 건 이거 리셋이죠. 이거 0으로 초기화를 했다는 거고 그 전에 있었던 거는 플러스 1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를 처음에 안 됐던 버전으로 한번 하고 여기 이렇게 안 됐던 버전 setCount를 제가 재미 삼아서 그때 4번 눌렀다고 했죠. 플러스 4로 안 하고 4번을 그냥 썼다고 했어요. 이거는 안 됐죠. 아까 그 이유는 카운트를 올리라고 예약하는 거지 실제로 올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리액트는 리액트 내부에 대한 코드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요거는 지금 일단 암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그거를 반영해주면 돼요. 반영해주면 어떻게 반영하냐면 함수 안에 함수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안에다가 지금 내가 플러스 1을 반영하고 싶은데 이게 함수 안에 플러스 1도 반영하고 어떤 로직도 반영하고 내가 뭐 문자도 바꾸고 숫자도 바꾸고 다시 플러스 1을 했다가 마이너스 1을 했다가 온갖 로직을 다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값이 바뀌지 않고 계속 그냥 그대로 가. 그러면 이 로직이 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리액트에서는 실제로 그 상태를 바로 반영할 수 있게끔 여기 안에 함수 안에 함수를 다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전 값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한 새로운 로직을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자 setCount 여기 지금 세팅 함수예요. 세팅 함수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값을 넣는 게 아닙니다. 함수를 넣는 거예요. 함수. 이건 지금 arrow 펑션이죠. 함수를 넣으면 기존에 있었던 함수를 가지고 와서 그 함수 기존에 있었던 값을 가져와요. 이게 뭐냐?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자, 여기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어요. set을 하면은 set 뭐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set 아이템을 어떤 함수를 쓰고 내가 원래는 여기다가 값을 적었었어요. 그죠? 지금은 함수를 적을 건데요. 함수를 적을 건데 이 함수에다가 파라미터를 제가 어떤 거로든 가지고 오면 이 어떤 거는 무조건 전에 있었던 값을 가지고 옵니다. 리액트가 자동으로 가지고 와요. 자동으로. 이 얘기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억을 여기다가 소환하는 겁니다. 즉시 소환을 해요. 소환을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바꿔줘 라고 여기다가 명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뒤에 이거 출력해보는 예시가 있는데 여긴 없네요.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은 처음에 setCount하고 뒤에다가 함수를 적었잖아요. 함수의 파라미터에는 무조건 이 함수를 가지고 오기 전에 값이 들어갑니다. 전에 값. 여기 이 값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가져오게 돼 있고 그 가지고 온 것을 여기 setCount에서 가지고 온 것을 다음에 어떻게 넘길지를 명시를 해주면 setCount가 그것을 즉시 반영해 줍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적어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고 여기에 어떤 값이 걸리느냐 요 값이 그냥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자동으로. 이거는 제가 뭐 명시하고 이런 거 없어요. 자동으로 가지고 기능이에요. 리액트 기능이에요. 가지고 오고 그걸 플러스 1을 하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플러스 1을 하고 가지고 와서 플러스 1을 하고 가져와서 플러스 1. 제가 이거 마음대로 썼죠? A, B, C라고 적었잖아요. 그래서 함수 형태로 하면은 그게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는 거고 이거를 누르면 실제로 4가 올라갑니다. 네, 4가 올라가죠. 다시 세로 고침하고 4가 올라가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함수 내에 기존에 있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로직으로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함수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set count라는 것 자체도 함수인데 이것도 함수인데 함수 안에 함수를 적어야 돼요. 근데 이 함수의 파라미터가 기존의 값을 무조건 가져온다. 네, 요거의 기존의 값을 무조건 가져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안 되는 플러스 4, 되는 플러스 4를 보여드렸어요.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째는 함수로 객체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수는 했었고 객체도 했었는데 함수로 객체 업데이트는 안 해봤어요. 네,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여기죠, 여기에요. 요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제가 H2 여기 함수로 객체 업데이트 여기 부분이고 제가 메인 DC와 사이드 DC를 적고 있습니다. 메인 DC와 사이드 DC를 적고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유저의 메인 DC를 가지고 옵니다. 유저가 뭐냐면은 요 유저예요. 유저에다가 유저가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메인 DC가 있는데 메인 DC가 있어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메인 DC인데 이게 좀 변수명이 좀 이상하긴 한데 조금 이상하죠. 좀 이상한데 어쨌든 요거는 그냥 좀 양해해 주세요. 지금 고쳐도 되긴 하는데 그냥 진행할게요. 여기에서 DC를 세팅을 할 때 원래는 밀로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유저 안에다가 여기에 있는 값을 출력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최초에 기억해야 되는 거 최초에 야 너가 태어났을 때 문신으로 머릿속에 이걸 기억해 라고 했죠. 그게 스파게티랑 떡볶이였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스파게티와 떡볶이를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업데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업데이트하냐? 함수 안에 여기 함수 안에 다시 함수를 넣은 거예요. 아까 함수 안에 함수를 넣으면 뭐라고 했죠? 즉시 반영한다고 했어요. 즉시 반영한다. 예약 안 하고 즉시 반영을 하는데 즉시 반영을 할 때는 어떻게 반영하냐? 물론 바로 확인하는 건 바로 리액트가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도 반영이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반영이 되는데 기존 값을 가지고 옵니다. 기존 값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 여기다가 내가 어떤 글자를 쓰든 간에 기존에 있었던 값을 가지고 온다며 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set 함수 안에 함수를 다시 넣을 때 이 함수의 파라미터는 기존 값이 보장된다며? 그거 진짜야? 알아보고 싶잖아요. 제가 콘솔 로그를 찍어봤습니다. 여기서 콘솔 로그를 찍어볼게요. 제가 새로운 메뉴를 가져와 라고 딱 누르면 요게 쭉 실행되면서 이전 메뉴 값에서 요 파라미터로 요거를 이전 거를 찍을 거고요. new 밀 데이터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온 new 밀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네, new 밀 데이터는 지금 여기 이렇게 업데이트 메뉴에 되어 있어요. 업데이트 메뉴에 제가 이렇게 파라미터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 파라미터를 숑 가져가서 그걸 쓰겠죠. 이거는 버튼이 아닌 것 같은데 새로운 메뉴 가져와. 요거야 요거. 어쨌든 똑같습니다. 요게 가져가는 거예요. 닭볶음탕이랑 감자전을 여기로 딱 가지고 오면은 그럼 닭볶음탕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넣고 요거를 return 할 거예요. return. 함수 안에 함수인데 return 값을 명시를 해줘야 이 다음 거로 돌아가겠죠. 리턴 할 때 이렇게 복제를 해서 보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메뉴 값은 프리브 메뉴, 뉴밀 데이터 이렇게 할 건데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딱 했을 때, 자 여기 출력됐습니다. 출력됐는데 좀 플러스를 해볼게요. 아이고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전 메뉴 값을 출력을 했죠. 출력을 했어요. 이전 메뉴 값을 출력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게 됐다는 거예요. 프리브 메뉴를 얘가 출력했다는 거예요. 프리브 메뉴가 뭐라고 했죠? set 밀에 해당되어 있는 전의 값을 무조건 가져온다고 보장해 준다고요. 얘가 리액트가.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 안에 뭐라고 들어가 있죠? 메인 DC, 사이드 DC가 들어가 있죠. 그거를 내가 새로운 것을 복제해서 여기 두 개 복제했겠죠? 복제한 이유는 뭐죠? 내가 원하는 값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기존 값을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 업데이트 한 거에다가 다시 이거를 엎어쳐서 그것을 적용해 줘 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객체 형태로 이제 반환한 거죠. 그러면은 닭볶음탕과 감자전이 요 부분만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객체로 복제가 되고 그것이 다시 문신으로서 머리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렌더링 되면서 닦아 먹어도 그거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프리뷰 메뉴 안에는 무조건 이 전에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라는 겁니다. 네, 7번째 예시였죠? 7번째 예시 여기서 하고요. 8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째입니다. 한번 새로 고침하고요. 네, 지금 보면은 함수로 배열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배열로 업데이트 할 건데요. 이 배열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제가 입력해져 있던 이 배열을 제가 김치 비빔밥 불고기를 최초의 값으로 넣었고요. 이 김치 비빔밥 최초의 값을 가지고 와서 조인을 할 겁니다. 조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플러스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세퍼레이트 기준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조인을 할 거예요. 조인한 다음에 그 조인한 것을 이렇게 받아 출력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쉼표 기준으로 하나하나 요거를 다 가지고 와서 조인을 한 다음에 그 조인한 것을 리스트로 한 것을 여기다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거고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함수로 이거를 업데이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되거든요. 지금도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도 잡채가 돼요. 근데 잡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setFun 리스트를 하는데 setFun 리스트는 그냥 이거 가져갔죠, 그죠? 여기다가 그냥 새로운 배열 남겨줬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뭐죠? 함수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거 실제로 그냥 바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다가 함수 안에 함수를 다 작성할 건데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하고 리턴 값을 넣을 겁니다. 리턴 값을 넣을 때 여기에는 뭐라고 했죠? 이전 값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저는 어떻게 받을 거냐면 이렇게 받을게요. 무슨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작성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붙여넣기. 왜 여기다 붙여넣죠? 기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복사를 하고 거기다가 잡채를 추가할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새로 고침을 하고 잡채 주세요를 누르면 똑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 뭐 이거 출력해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콘솔 로그 여기 안에다가 해야겠네요. 네,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하고 콘솔 로그 하고 이 문자 이렇게 어렵게 써.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리턴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한번 코드 정리해주고 그리고 다시 출력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하고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값을 내가 어떻게 받을 건지 작성하는 것 뿐이고요. 그다음에 리턴을 할 때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복사한 다음에 복사한 거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가해서 보내주면 된다. 네,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8번째죠. 네, 8번째 예제 끝나고 9번째 예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네, 새로 고쳐 한번 하고요. 네, 9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안에도 저런 게 있죠. 얕은 복사하는 그런 메서드가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 네, 오브젝트 객체에 assign이라는 게 있어요. assign을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잘 안 하죠. 원래 아까 그 ES5 문법인가요? ES6 문법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오퍼레이터 이렇게 점점점 찍으면은 기존에 있는 거를 가져가서 복사하잖아요. 네, 그거를 보통 많이 쓰는데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냥 예제로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스테이트 9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고요. 여기에는 누르면은 이게 닭볶음탕 감자전으로 바뀌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처음에 메인 디시, 사이드 디시가 되어 있고 여긴 제대로 밀 돼 있네요. 밀에다가 메인 디시, 밀에다가 사이드 디시가 들어가 있고 밀 처음에 메인 사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눌렀을 때 아래 버튼을 눌렀을 때 업데이트 메뉴가 실행되고요. 이 업데이트 메뉴 안에는 오브젝트 어사인 이게 뭐냐? 복사를 하는 거야. 복사를 하는 건데 새로운 객체를 복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사하냐? 네, 요게 타겟이에요. 이거는 MDN 문서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MDN 들어가서 object.assign 딱 치면은 요거 방법 알죠? 딱 알려주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사인을 하고 처음에 타겟 요거를 만들었어요. 빈 거를 만들어 놓고 미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거 넣고 내가 원하는 거 다시 거기다가 복제해서 넣고 이것을 전체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셋 밀에다가 이거를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 밀에다가 내가 복사한 거 지금 여기다 객체 넣었어. 이 객체 넣은 거를 그걸로 업데이트 해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9번째까지 예시를 알아봤어요. 네, 제가 이거 작성하느라 저한테 뭐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롭고 좀 귀찮은 일인데 여러분들 유즈 스테이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